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최초 119 신고자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19 접수 요원이 신고 접수 요원이 어디요? 중동 어디요? 그랬더니 A 호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시끄러웠는지 이 호텔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접수 요원이. 그래서 모텔 이름 다시 천천히 얘기해달라. A 호텔이다. A, 이건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가명으로 한 거고요. 일단은 차량 배치부터 하겠다. 출동 지령을 내리면서도 그때까지도 호텔 이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이름만 얘기하는 것만 한 13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 볼 수 있었고요. 다음 CG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픽. 사람들 대피 먼저 해주세요. 대피. 여보세요? 신고자분이 일단 다 대피하셨나요? 여보세요? 손님 다 대피하셨어요? 별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통화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부분의 내용이 좀 생략된 게 있는데 처음에 대피는 하셨나요? 했을 때 대피 안 했어요라는 대답을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대피를 했냐고 재차 묻는 상황인데 하고 통화가 종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최초 신고자의 통화 내역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장 선생님. 네. 접수 요원이 이 신고지 그 출동지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을 빠르게 못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소방대원이 뭔가 다른 손을 쓸 수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고하는 사람도 이게 당황해서 정확히 또박또박 호텔 이름을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접수 요원 자체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호텔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119가 신고를 받을 때 AI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음성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식만으로 정확하게 호텔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동시에 신고자가 얘기하는 것을 텍스트로 전환해줘서 이 접수 요원이 그 호텔이 맞냐라고 확인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AI 기능을 좀 보완해서 화재 신고 접수를 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변호사님. 대피를 했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채 통화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속한 신고도 중요할 것이고 신고한 이 호텔 관계자도 매우 당황한 상황이었겠지만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그 지시를 내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피를 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대피를 시켰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이제 복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이런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더욱더 이제 좀 대피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대피를 하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내가 잘 됐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개된 호텔 내부의 CCTV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순식간에 연기가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7시 31분입니다. 어떤 투숙객이 810호에 입실을 합니다. 그 뒤에 7시 34분 810호에서 퇴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시 37분에 연기가 이미 분출되기 시작하고요. 38분에 저렇게 뿌옇게 연기가 확산이 돼서 CCTV 영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연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건 7시 39분인데요. 저희가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시 31분에 투숙객이 입실을 하고 퇴실한 뒤에 이때 이미 타는 냄새가 났다는 것이고요. 37분에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불과 1분 만에 복도에 연기가 퍼진 건 83초 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연기가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숙객이 들어갔을 때 타닥타닥하는 불똥이 튀는 소리를 듣고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호텔 관리자가 문을 정확하게 닫고 이걸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문이 개방된 채로 일단 이 퇴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소방 관계자들에 따라도 810호에서 발화된 이 불이 7, 8층에는 연기가 급격히 퍼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사망자 7명은 전부 7층과 8층의 투숙객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강기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비가 구축됐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아마 수사기관이 면밀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도 7시 37분에 연기가 분출되기 시작해서 불과 83초 만에 이렇게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게 끼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810호 투숙객이 입실해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타는 냄새가 나고 뭔가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던 그 방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밝혀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길게 늘어져 있는 에어컨 배선 끝에 녹은 흔적이 뚜렷한 그런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 선이 에어컨 배선입니다. 용융흔이라는 말은 녹은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용융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그 지점에서 이를테면은 단락에 의한 화재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고. 부장차님, 그러니까 에어컨 전원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이렇게 전기 코드에 꽂으면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구에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었다라면 그 인화물질이 옆에 있어서 바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810호실에서 퇴실하고 연기가 분출하는데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분출된 이후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지 이것도 아직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퇴실한 이유가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호텔 관리자가 그 객실에 신속하게 가서 뭔가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면 전체 호텔 객실에 대한 안내 방송을 통해서 대피를 알렸다라면 이렇게 대형 그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몇 가지 골든 타임을 놓쳤던 인재가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